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집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블로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즐겨 쓰는 기능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이 어떤 거인지 좀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받았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집합은 결국은 그러면은 그룹을 두 개로 나누는 건데, 그러면은 TF 필드, 그러니까 불리언 필드를 만들어서 쓰는 거랑 뭐가 다르죠? 라는 질문을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받아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해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합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태블로에서 저장되어 있는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왼쪽에 이제 뭐 차원하고 측정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집합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얘를 이렇게 제가 화면 위로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in과 out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도대체 in은 뭐고 out은 뭐냐? 그러니까 집합 안에 포함된 녀석은 뭐고 집합 밖으로 나가 있는 녀석은 뭐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top customers by prof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객들의 집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고객은 in에 속해 있고 또 일부 고객은 out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마 profit에 의해서 좀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려면은 우클릭을 하시고 이게 edit set 집합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딱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 탑이라는 그 탭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탑 커스터머스 그러니까 상위로부터 몇 명을 뽑겠다라는 것 같아요. 상위로부터 몇 명을 뽑을 건데 몇 명을 뽑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탑 커스터머스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탑 커스터머스라고 매개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화면에 사용자가 탑 1을 뽑을 수도 있고요. 뭐 탑 2, 탑 3, 탑 10, 뭐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매개 변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상위 고객 몇 명을 뽑는다. 근데 그 상위라고 했을 때 그 상위의 기준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profit sum.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수익의 합계를 기준으로 그죠? 각각의 고객들이 수익값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익값의 합계가 있겠죠.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설정하는 특정 N명 뭐 그게 10일 수도 있고요. 5일 수도 있고 뭐 1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낸 그 사람들은 내가 집합의 in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합의 out으로 분류를 하겠다. 이게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고객명을 이렇게 한번 올려봅시다. 지금 고객이 793명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죠? 793명.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합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면은 어떤 고객들은 아웃이고 어떤 고객들은 인입니다.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은 인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몇 명이나 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탑 커스터머스를 우클릭을 하고 show parameter 컨트롤을 올리면은 네, 지금 화면에 총 5명의 탑 5 고객들이 인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788명의 고객들은 아웃으로 잡혀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려면은 인아웃 필드를 이렇게 앞으로 한번 당겨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당겨보면 전부 다 아웃이고 아마 위쪽에 네, 인으로 분류된 이 5명의 고객 아마도 합계 프로핏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에 위치한 5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든 집합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10명으로 바꾸면은 상위 10명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셋이 바뀌게 되죠. 인에 속한 멤버가 5명이었는데 인에 속한 멤버가 지금 10명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 15, 한 번 더 눌러주면 20명까지 이렇게 매개 변수가 설정된 거에 따라서 집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객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객으로 양분해주는 기능이 집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합은 두 개를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개를 분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시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필터라는 기능이죠. 집합이라는 기능보다 필터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태블로를 쓰시면서 훨씬 더 많이 쓰실 거예요. 필터는 그래도 조금 익숙하죠.
이거는 태블로 코리아의 김현진 컨설턴트님께서 집합과 필터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번 풀어주셨는데 그 영상은 제가 한번 같이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을 하면은 필터는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필터의 핵심은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그룹만 화면에 남기고 그렇지 않은 그룹은 화면에서 제외해버려요. 집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고 없고 요 그룹을 그냥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눌 뿐 제외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합이 필터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고객들만 관심이 있어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있는 셋을 이렇게 필터로 올리셔서 집합에 해당되는 인 멤버만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은 필터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형태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집합을 이렇게 뭐 색상으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파란색하고 뭐 회색 이렇게 구별이 돼서 나오죠. 기본적으로 둘을 나누긴 나누는데 이거를 반드시 필터로 올려서 내가 관심이 있지 않은 녀석들을 화면 밖으로 제외하는 건 아니다. 예. 기본적으로 나누는 데까지만 하는 게 집합이고 거기에서 제외하는 것까지 포함되면은 필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집합은 결국은 특정한 그룹을 인에 속하는 사람들하고 바깥에 아웃에 속하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태블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True False 필터하고 다른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을 이렇게 좀 떨궈주고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종류의 고객 집합을 만들 건데 이 집합도 다이나믹하게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매개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목은 이렇게 하죠. 세일즈 threshold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일즈 기준점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인티저로 놓고요. 기본적으로 뭐 all이라고 놓읍시다. 어떤 세일즈 값이든 간에 모든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all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이나믹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저도 고객명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고 만들기로 가서 집합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집합을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특정한 조건을 주셔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상위 5명, 상위 10명 이렇게 상위 또는 하위 기준으로 뽑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너럴 컨디션 탑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건데 전 요번에 아까 매개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컨디션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가기 전에 여기 usual 한번 눌러주시고 집합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High Sales Customer.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는 by field로 하셨을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저는 수식을 써줄게요. 저의 정의에 의하면 이 High Sales Customer에 속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렇게 sum해서 sum sales 합계가 이렇게 제가 만들어준 threshold 세일즈 트레숄드보다 넘어서는 사람들을 나는 하이 세일즈 커스터머의 인 그룹으로 집어넣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뺄 거야. 그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의 매출 합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설정한 기준선보다 넘으면은 나는 하이 세일즈 커스터머라고 부를 거야 라는 겁니다. 참고로 요 안에 있는 부분을 세팅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집계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식은 true와 false로 구별이 될 수 있어야만이 이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계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산식이 true와 false로 판별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빨간 줄이 나타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집합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커스터머 네임스를 이렇게 한번 화면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이 사람들의 세일즈도 이렇게 한번 올려봅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소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제일 큰 사람부터 제일 적은 사람까지 이렇게 줄을 서게 되겠죠. 정확하게 줄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만든 하이 세일즈 커스터머를 한번 올릴 건데 그 이전에 제가 스레졸드를 한번 설정을 해주고 가죠. 여기에서 저는
만으로 하겠습니다. 네, 1만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1만으로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제가 만든 하이 세일즈 커스터머를 마크카드 색상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여기에서 1만이 넘는 이 고객들에 대해서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붙었고요. 1만보다 적은, 내가 설정한 이 스레숄드보다 적은 세일즈 금액을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부 다 회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값을? 예를 들어서 2만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일 위에 있는 이 션 밀러라는 고객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색인 거예요. 역시 지금 다이나믹 셋이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1만 5천 정도로 일단 바꿔놓을게요. 자, 그러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것 이거죠. 계산된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산된 필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면 아까 썼던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썸 세일즈가 제가 만든 이 세일즈 스레숄드보다 크거나 작다. TF 필드를 이렇게 여기서 그냥 계산된 필드로 만들어 준 거예요. 뭐 딴 거 없습니다. 아까 집합을 만들 때 썼던 그 동일한 산식을 계산된 필드로 만들어 준 겁니다. 요거 제목을 제가 조금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산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OK 누르고요. 자, 먼저 여기에서는 제가 set1이라고 일단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다음에 동일한 시트를 하나 열고요. 제가 TF1이라고 하나 제목을 붙이고요.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커스터머 네임을 이렇게 넣고요. 세일즈를 넣어야겠죠? 세일즈 금액을 넣고요. 다시 한번 소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만들었던 요 TF 필드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루로 구별된 지금 15,000 기준이죠? 여기도 한번 꺼내 볼게요. 우측에 나왔네요. 네. 15,000 기준에서 트루인 고객이 1명, 2명, 3명. 나머지는 다 false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 false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거하고 색깔만 다르게 표시가 됐지 지금 작동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집합을 만들어서 하나, TF 필드를 만들어서 하나,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여기 집합을 한번 복제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set2라고 제목을 붙여주겠습니다. set2로 붙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여기에 있는 그 집합에 있는 색상 필드를 한번 빼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카테고리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네, 카테고리를 화면으로 집어넣고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총계까지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네, 이렇게 집어넣고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서 제가 집합을 한번 넣어 볼게요. 집합을 하이 세일즈 커스터머를 제가 이렇게 집어 넣을게요. 참고로 지금 스레숄드가 1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조금만 더 줄여 봅시다. 한 만으로 줄일게요. 네. 만으로 줄이니까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TF 필드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시트도 동일한 작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복제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준 이후에 제목도 오해가 없게끔 TF2번으로 이렇게 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은 요 색상에 들어가 있는 필드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는 작업이 카테고리를 집어넣었죠. 카테고리를 이렇게 화면으로 집어넣은 이후에 여기에서도 분석 탭으로 가서 토탈을 한번 집어넣어주고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줄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TF 필드를 이 화면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아하, 여러분 약간 다른 게 보이세요?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true 부분을 제가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false 부분을 이렇게 좀 회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true false로 만들어진 화면이고요. 집합으로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요거와 요거는 한눈에 봐도 다릅니다. 요거는 true false 필드를 지금 색상에 집어넣은 거, 요거는 집합을 색상에 집어넣은 거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있는 TF 필드를 올린 화면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스레숄드가 만으로 잡혔고요. 션 밀러라는 고객은 퍼니처와 오피스 서플라이에서는 지금 매출액이 1000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낮은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만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니처와 오피스 서플라이는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테크놀로지 부분만 지금 파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아드리안 바튼이라는 고객 한번 볼게요. 역시 퍼니처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매출액이 1만이 넘는 오피스 서플라이 부분에서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트레숄드 5,0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조금 더 많은 숫자들이 칠해지겠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 화면의 레벨 오브 디테일에서 스레숄드가 5,000이 넘는 그 카테고리의 고객만, 그 고객의 카테고리만 지금 파란색으로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션 밀러라는 고객이 아무리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세일즈 스레숄드가 5,000이 넘는다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항목에서 5,000이 넘지 않는 퍼니처와 오피스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칠해지지 않는 거예요. 5,000이 넘는 테크놀로지만 파란색으로 칠해진다는 거죠. 이건 왜 이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드를 이렇게 TF 필드로 만들어줬다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집계를 해서 만들어줬죠. 여기서 썸 세일즈로 집계를 했는데 이 썸 세일즈의 집계 기준은 어디예요? 현재의 BLOD예요. 현재의 BLOD는 커스터머 네임하고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 레벨에서 썸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쪼개져 있는, 이렇게 지금 썰려 있는 화면에 대해서 세일즈를 집계를 하고 그 세일즈의 금액이 트레숄드보다 넘느냐 안 넘느냐를 판단하는 게 지금 이 화면이에요. 그런데 집합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집합은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만들어줬어요. 요 스레숄드를 제가 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5,000으로 했을 때는 조금 너무 많이 보이니까 만으로 딱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 집합 색상의 의미는 뭐냐면 각각의 고객에 대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더 잘려있든지 상관없어요. 각각의 고객에 대해서 스레숄드가 많이 넘으면 색칠해줘. 근데 많이 안 넘으면 색칠하지 마. 그게 어떤 식으로 잘려져 있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다 색칠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쉼 모드를 한번 추가적으로 올려볼게요. 쉼 모드를 더 올린다라고 한들 계속해서 파란색인 거예요. 여기는 8불밖에 안 되는데 스레숄드 만에 비해서 한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이에요. 왜요? 션 밀러라는 고객 자체가 이 세일즈 스레숄드 만을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집합을 색상으로 올렸을 때 작동하는 원리는 뭐냐면 각각의 고객에 대해서 세일즈 스레숄드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집합을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집합이라는 거를 커스터머 네임을 우클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줬기 때문에 각각의 고객이 세일즈 스레숄드 만을 넘을 경우에는 화면이 어떻게 잘려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색칠을 해, 무조건 인이야 라고 태블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무조건 화면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려져 있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회색으로 칠해지는 거예요. 집합과 TF 필드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TF 필드는 현재의 뷰 레벨 오브 디테일에서 집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뷰 레벨 오브 디테일에서 많이 넘는 애들만 색칠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뷰 레벨 오브 디테일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고객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객의 세일즈 합계가 1만을 넘으면은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파란색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하나 떠올라야 돼요. 현재의 뷰 레벨 오브 디테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색칠을 했어요. 고객에 대해서. 픽스드 LOD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픽스드 LOD가 떠오르셔야지 여러분들이 태블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다. 만약에 떠올랐다 그러면은 내가 태블로를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고객에 대해서 안에 있는 이 화면의 레벨 오브 디테일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색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각각의 고객에 대해서 이 고객의 세일즈 합계가 스레숄드를 넘어서냐 넘어서지 않느냐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산식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계산된 필드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픽스드 LOD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커스터머 네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고객에 대해서 썸 세일즈를 집계를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내가 만든 스레숄드보다 커 안 커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설정한 요 스레숄드를 요렇게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요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역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산식을 그대로 이렇게 제목을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 필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요 필드와 지금 요 set2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서 복제를 하나 하고요.
요거는 제가 fixed라고 이렇게 하고 2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집합 컬러를 빼버리고요. 방금 만든 새롭게 만든 여기 있는 TF 필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얘를 색상에 이렇게 뿅 집어넣었더니 얘랑은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랑 얘는 같습니다. 반면 얘랑 얘는 다르죠. 네, 얘랑 얘는 엄격히 다르고 얘랑 완전히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태블로에서 집합이라는 거는요, 픽스드 LOD가 TF 필드랑 결합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은 픽스드 LOD, 내가 선언하는 그 차원, 그거는 결국은 집합을 어디에서부터 만드느냐, 내가 집합을 만들기로 선택한 데이터 소스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커스터머 네임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TF를 따져주는 거, 뭐보다 크다 작다 이거를 따져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요 개념을 우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시트를 한번 새로 열고요. 여기에서는 세일즈 금액을 제가 이렇게 가로로 올리고 카테고리를 올려서 제가 한번 분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두고요. 레이블도 이렇게 한번 달아보죠. 요 화면에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요 필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합계 세일즈가 스레숄드보다 커요 라는 걸 한번 색상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요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전부 다 트루 값만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 매개 변수가 지금 아마 값이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매개 변수를 화면 밖으로 꺼내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80만을 해볼까요? 네, 80만 요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네, 화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sum sales라는 거는 지금의 화면의 뷰 레벨 오브 디테일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카테고리별 세일즈의 합계가 80만이 넘으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라고 지금 요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동일한 화면을 제가 복제를 하나 하고요. 요거를 아까 만들었던 걸 제가 TF3번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만든 거는 복제한 거는 set 3번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요거 색깔 우선 끄집어내고요. 바깥으로 빼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뭐를 올릴 거냐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하이 세일즈 커스터머 집합을 한번 올려볼게요. 집합을 딱 올리고 스레숄드를 너무 높게 잡아줬으니까 예를 들어 한 5만 정도로 여기 아까 1만 정도로 잡아줘 볼까요? 이렇게 잡아주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하고 이 화면은 지금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일즈 스레숄드가 많이 넘는 고객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고객들이겠죠. 이 고객들이 구매한 퍼니처의 금액, 오피스 서플라이의 금액, 테크놀로지의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나머지 애들. 예를 들어 20명이었다 치면은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구매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하고 이 화면은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TF 필드를 만든 거는 화면의 레벨 오브 디테일에서 집계를 한다. 그 화면이 뭐 커스터머로 나눠졌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커스터머로 나눠진 거에서다가 카테고리가 더 추가돼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테고리로만 나눠졌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화면의 뷰 레벨 오브 디테일에서 집계한 그 값을 스레숄드랑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었던 요 집합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집합이 만들어진 그 소스에 대해서 각각의 고객에 대해서 세일 잡계를 다 더해요.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스레숄드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뷰와 여기 있는 set3라는 뷰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까지 했으니까 한번 아까 만들었던 이 fixed LOD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fixed 3라고 제가 제목을 바꾸고 집합을 빼고요. 아까 새롭게 만들었던 fixed LOD의 그 TF 필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네, 똑같죠? 네, 지금 얘들 순서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건데 요 화면하고 요 화면은 지금 완전히 똑같습니다.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집합은 픽스드 LOD가 TF랑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 거는 퍼포먼스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집합이라는 기능이 굳이 왜 있을까? 픽스드 LOD랑 TF 필드를 결합을 해서 쓰면은
원하는 것들 다 구현해낼 수 있는데 태블로에서 집합이라는 기능이 있는 이유는 뭘까? 뭔가 좀 다른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합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요 2번 화면들 있잖아요. TF2, 그 다음에 Set2, 그 다음에 Fixed2. 요 세 가지 화면을 제가 새로 만들 건데, 요 화면을 만들 때 퍼포먼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제가 시트를 이렇게 새로 하나 열고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TF 필드, 요 녀석을 이용해서 한번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뉴로 가셔서 헬프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있는 세팅 앤 퍼포먼스, 여기에서 스타트 퍼포먼스 레코딩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퍼포먼스 레코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걸 눌러주겠습니다. 네, 눌렀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순서도 완전히 똑같이 할게요. 먼저 커스터머를 이렇게 올리고요. 카테고리를 그 다음에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금액을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TF 필드를 색상으로 이렇게 집어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어 넣고 퍼포먼스 체크를 종료해 볼게요. 여기에 가서 헬프로 가서 세팅 앤 퍼포먼스에서 스탑 퍼포먼스 레코딩을 누르면 아마 새로운 워크북이 하나 뜰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워크북이 하나 뜨게 돼요. 요거는 방금 제가 했던 작업에 대한 퍼포먼스 리포트를 태블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우선 요까지 하나 만들어 놓고요. 새롭게 제가 화면을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시트를 하나 열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레코딩을 또 해야겠죠. 여기에서 다시 레코딩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퍼포먼스 레코딩 눌러주고 역시 커스터머 네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렇게 집어넣고요. 세일즈 금액 집어넣고 집합을 이번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합을 이렇게 컬러로 집어넣고 여기까지 만들어준 이후에 여기에 가서 세팅 앤 퍼포먼스에서 스탑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종류의 퍼포먼스 리포트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네, 생성이 됐죠.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서 시트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주기 전에 역시 레코딩을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스타트 퍼포먼스 레코딩 해주고요. 먼저 커스터머 네임 집어넣고요. 카테고리를 위쪽으로 집어넣고 세일즈 금액 안으로 집어넣고 메인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이 Fixed LOD로 만든 TF 필드 요걸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색상으로 딱 얹은 이후에 그 다음에 가서 종료를 시켜주면 되겠죠. 네, 스탑을 시키면 마지막 퍼포먼스 레포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르고 어느 정도 느린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먼저 처음에 만들었던 리포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가 이거 같습니다. 네, 요거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시트 9번이라고 나와있죠. 아까 시트 9번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만들어진 TF 필드를 집어넣은 그 화면에 대한 퍼포먼스 서머리 리포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뭐 대략 뭐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축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110, 뭐 2115, 그 다음에 2135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을 갖다가 색상으로 올렸을 때 시트 10번입니다.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 리포트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요 축을 보시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게 요거죠. 그래서 2110, 뭐 2135,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쭉 보여지고 있는 건데 지금 집합을 올렸을 때는 그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태블로에서 퍼포먼스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는 TF 필드거든요. 태블로가 TF 필드를 제일 먼저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F 필드에서 성능이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건 확인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ixed LOD 썼던 그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 요거 집합하고 Fixed LOD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집합은 지금 2178에서 2192 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Fixed LOD를 써서 똑같은 기능을 구현을 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어요. 이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차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1000만 건, 뭐 억 건 이런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 차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태블로로 돌아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집합은 Fixed LOD의 TF 필드를 결합한 형태는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Fixed LOD를 썼을 때보다 집합이 조금 더 퍼포먼스 측면에서 좋다라는 게 한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앞서서
단순하게 TF 필드를 계산된 필드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랑 집합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정도에서 오늘 영상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코멘트나 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적절히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